1950년대 미국 땅에 태권도를 처음 전하며 한류의 씨앗을 뿌린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 하원의원 350명을 제자로 두고 또 전설적인 복서 무하마드 알리와 이소룡의 무술 스승이었던 태권도 대부 이준구 사범인데요. 1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된 이준구 사범의 삶과 발자취를 조명합니다. Done a great deal to foster the friendship between our two great countries, South Korea and America. He's an extraordinary person and a dear, dear friend. 처음엔 뭐 선전한다고 그렇게 욕도 했지만은 4년은 선전한다고 하지만은 40년은 선전하기 위해 못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 동호회 상임고문 이준구 교학께서는 중남미에서 한류 열풍이 가장 거센 브라질에서 이 한류의 인기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K-팝 물품 거래부터 한국 여행 상품까지 이 한류팬을 겨냥한 범죄가 계속되면서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이 동포 사회도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K-팝 팬인 킴벌리 씨는 온라인에서 아이돌 관련 물품을 구매하려다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제한 지 2달이 지나도록 물건은 오지 않았고 결국 판매 사이트가 폐쇄돼 자취를 감춘 겁니다. Depois que eu paguei, né, o rastreio, e aí eu falei assim, não, mas eu quero saber do rastreio e tal. E eu ainda esperei, tipo, bastante tempo para ver se ela mandava ou não. E aí foi que eu percebi que eu caí no golpe, porque daí ela também não mandou mais dinheiro, não respondia mais minha mensagem, me bloqueou. 비안카 씨도 SNS에서 공동 구매 형식으로 앨범을 사려다가 피해를 봤습니다. Aí eu enviei o frete também, só que aí me falaram, né, que estava tudo certo e que ia chegar e eles não me responderam, falaram que deu problema, falaram que hackeou a conta. 중남미 한류 열풍의 중심지인 브라질에서 이처럼 한류 인기를 악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물리적 거리가 멀어 온라인 팬클럽과 SNS 상거래가 활발한 점을 노린 겁니다. 개인 간 사기를 넘어 최근에는 여행 사기나
로맨스 스캠을 통한 성범죄 등 중범죄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Em agosto de 2025, houve o cancelamento da viagem por motivo de falência da empresa. Ocorreu o quê? Um grupo de 15 pessoas foram lesionadas. Eu perdi totalmente R$16 mil. O golpe acontece no mundo todo, né? O mundo inteiro há golpes. Mas aqui no Brasil, infelizmente, as leis são bem fracas. 특히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공신력 있는 기관과 기업을 사칭하면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미지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그 문화를 사용을 해서 사기를 치니까 결국에는 그게 우리 한인 사회한테도 이미지가 좀 좋지 않게 되죠. 그리고 우리 그 한인 사회만이 아니고 한국 전체, 한국 문화 이게 좀 이미지가 좋지 않죠. 이런 문제가 반복되자 브라질 동포사회는 주 상파울루 총영사관과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총영사관은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브라질 수사당국과 공조하고 동포사회와 함께 한류 팬들을 대상으로 예방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교민사에서 먼저 그런 사이트를 발견을 했고 저희 총영사관도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대로 주재국 수사기관과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지금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나 홈페이지 그리고 주재국 언론기관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면서 우리 문화로 인해 착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류의 확산과 함께 범죄 수법도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공식 판매 경로를 이용하고 금전 거래 전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서재필 기념재단이 설립 50주년을 맞아 기념 공간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독립운동가 서재필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이번 새 단장에는 동포사회는 물론 현지 지역사회도 뜻을 모았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이영만리 미국 필라델피아 리틀극장에선 한인과 미국인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한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어진 한인 자유대회 행진을 통해 한국인의 자주독립 열망이 세계로 전해졌고 그 중심에는 서재필 박사가 있었습니다. 시민권도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받으신 분이세요. 그 시절에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아시아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150년 전에 하셨던 그 모든 일이 지금 150년 후인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너무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놀라고 있고요. 미주 동포사회는 서재필 센터를 중심으로 박사가 평생 강조해온 공공성과 헌신의 가치를 반세기 동안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공간으로 재도약을 알린 겁니다. 동포사회를 넘어 아시아계 전체에 서재필 박사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입니다. 아시안 커뮤니티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 스터디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25만 불을 들여서는 그것도 카운티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 커뮤니티, 아시안 커뮤니티 이런 거 필요하니까는 그거를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다. 의미 있는 발걸음에 현지 사회도 화답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기부재단은 물론 주정부까지 700만여 달러의 기부금을 보탰습니다. 서재필 박사가 강조한 자유와 평등 정신이 특정 민족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점에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자생적으로 이 지역에서 서로 도네이션 받고 그렇게 커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 필라델피아 교민에서는 커다란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자랑하고 저 스스로도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센터는 이전을 계기로 노년층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과 복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며 서재필 박사의 뜻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시작하였지만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서비스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서재필 박사님의 정신을 저희 교육하고 또 그 정신을 이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고 필라델피아에서 서재필 박사로부터 시작된 자유와 평등, 나눔의 정신. 동포들의 노력으로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 지역사회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흐르는 아름다운 재즈의 선율. 감미로운 음색으로 재즈의 깊이를 더하는 이 악기는 한국의 전통악기 해금입니다. 섬세하면서도 오묘한 줄 켜는 소리에 관객들은 넋을 놓고 귀를 기울입니다. Something very new and very fabulous. I think maybe that's the word because I never heard of it. I never listened to it. And the sound you can make with two strings and only the change of the place of the hand and like a bow along it. It was amazing. 해금으로 재즈 음악 연주하신 분이 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한국 국악 악기 생각하면은 좀 국악 내에서 연주하는 게 더 많이 상상이 되는데 생각보다 재즈랑도 되게 잘 어울려서 놀랐어요. 재즈의 해금 연주를 접목한 주인공은 고수정 씨. 고 씨는 유럽을 중심으로 자신만의 음악적 해석을 통해 해금의 매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해금 연주자 고수정이고요. 지금 유럽이랑 한국에서 활동 중이고 재즈, 전통음악, 클래식 등을 해금으로 연주하면서 관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수정 씨가 해금 연주자로 유럽 무대에 서게 된 건 어릴 적 우연히 마주한 사물놀이가 계기가 됐습니다. 힘차고 역동적인 사물놀이 공연이 어린 수정 씨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건데요. 11살 때였고 그때 초등학교에 사물놀이 팀이 왔어요. 그래서 막 공연을 막 엄청 멋있게 해주고 가셨는데 그 뒤로 사물놀이에 꽂혀가지고 장구를 잡으며 국악의 세계에 들어섰고 여러 국악기를 거쳐 해금의 매력에 매료됐습니다. 해금은 단 두 줄만으로 다양한 음악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정 씨에게 너무나 잘 맞는 악기였는데요. 그렇게 해금으로 국악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전통 국악인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던 수정 씨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온 건 2021년 독일에서 열린 재즈 워크숍이었습니다. 해금 연주의 폭을 넓히기 위해 선택한 독일행은 수정 씨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해금으로 전통음악만 연주해야 되는 시대가 이제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돼서 나의 해금 연주의 스펙트럼을 좀 넓히자 해서 독일에 오게 됐고요. 한국 전통악기로 유럽 음대의 문을 두드리는 일은 전례가 없는 도전이었는데요. 해금의 가치를 알아본 뮌헨 음대 교수진이 입학 과정부터 비자 문제까지 아낌없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Ich kannte dieses Instrument nicht und hat mir vorgespielt sozusagen und es war wie eine neue Welt, ein neuer Klang, den ich nicht kannte, war ich sofort begeistert und ja, wollte eigentlich auch sofort mit ihr arbeiten. 우리 민족의 한을 품은 국악과 억압된 역사 속에서 자유를 노래해온 재즈. 서로 다른 음악이지만 삶을 표현하는 방식이 닮았다는 점에서 수정 씨는 재즈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즈나 한국 음악이나 어떤 역사 속에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한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슷해서 연주를 할 때 교수님들이 막 넌 이미 재즈 뮤지션이야. 한국 음악이 이미 재즈다. 뭐 이렇게 해주신 게 아마 저한테는 비슷한 점이었고 닮아 있는 만큼 넘어야 할 벽도 분명했습니다. 재즈의 즉흥 연주와
잦은 조성 변화는 해금 연주자에게 쉽지 않은 도전이었는데요. 어려웠던 점은 이게 악기적으로는 해금은 지판이 없는 악기예요. 비올라, 첼로, 바이올린, 기타 보면은 손을 어떤 지판에 대고 음정을 짚게 되는데 해금은 손이 공중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의 변화나 이런 게 많은 재즈 음악에서는 길을 잃기 쉽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수정 씨는 재즈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화성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음을 쌓아가며 연주하는 방법을 익히자 해금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세계는 한층 더 넓어졌습니다. 국악을 연주할 때 어떤 정답을 두고 이렇게 연주하고 싶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연주를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감성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연주적으로도 좀 자유로워지고. Und etwas ganz Besonderes, weil man sich dann ja ganz neu einfach auf fast schon eine neue Kultur einlässt, wenn man mit solch einem speziellen Instrument zusammenspielt. 독일에서 시작한 수정 씨의 음악 여정은 이제 유럽 전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삶의 감정을 음악으로 풀어낸다는 점에서 닮아 있는 재즈와 국악. 수정 씨는 앞으로도 이 재즈를 통해 해금이 지닌 다양한 가능성을 무대 위에서 계속 펼쳐갈 계획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해금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10년, 20년 뒤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나 그 악기 안다 이렇게 하는 날이 오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이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해금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잔잔한 호수를 감싸는 웅장한 산세가 한 폭의 그림처럼 어우러졌습니다. 평화로운 와나카 호수에서 사람들은 오롯하게 저마다의 시간을 즐깁니다. 이 고요한 풍경이 뉴질랜드의 전부인 것 같지만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퀸스타운에서 동쪽으로 약 30km. 전 세계에서 짜릿한 도전을 즐기는 여행자들이 한 번쯤 와보길 꿈꾸는 명소가 있습니다. 지난 1988년 세계 최초로 상업용 번지점프가 시작된 퀸스타운의 카와라우 다리입니다. 번지점프의 성지로 불리며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을 잡고 있습니다. 약 43m 높이의 다리 위에서 강물을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꿈꿔왔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기도 합니다. It was a lot of fun. Scary at first, but a lot of fun. Worth it. A little dizzying, but that's about it. 또 다른 누군가는 그저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잊지 못할 추억을 남깁니다. Because we have heard that this is the bungee jumping capital of the world and we are on a trip to New Zealand. So we have to see all the historic places. It was exhilarating, but not something I would do. Definitely not. 다시 와나카 호수로 향하는 길. 도중에 만나는 카드로나 스키장 역시 여행자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남반구에서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은 초보자부터 숙련자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코스를 갖춘 스키 리조트입니다. 스키나 썰매를 타지 않더라도 설산을 가로지르는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됩니다. 한국이나 다른 곳도 경치가 좋은 곳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이킹 등산을 하면서 여기 산이 정말 멋있거든요. 그런 풍경들을 보면서 그 뉴질랜드의 그 자연 그 자체가 액티비티가 된다. 평화로운 풍경과 짜릿한 도전이 함께하는 뉴질랜드 퀸스타운과 와나카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자연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